국민의당 창당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철수를 대표하는 지금 국민당으로 이름을 사용하기를 선관위에서 불허하여 다시 국민의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국민의당의 실용 중도를 주장하고 있는 실용 중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도라는 개념이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라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인들이 중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중도는 이 색깔인지 저 색깔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사실 중도의 올바른 이념은 반대되는 극과 극의 가운데에서 양쪽 극의 단점과 장점을 잘 이해하여 그 장점들을 되살려 나가고 단점들은 없애고 하여서 발전을 꾀하는 것이 중도의 목적입니다. 가장 알기 쉽게 이해를 시키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자연에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뜨거운 태양의 기운과 차가운 물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성장을 합니다. 뭐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반대되는 기운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장 바람직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중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중도의 길을 가고 중도 이념의 실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국민의당은 오로지 중도 이념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은 과거 자유한국당의 오래된 관행 부정부패의 잘못과 현재 촛불의 혁명을 업고 태어난 문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독선적인 정치의 행태에 대해서 양쪽 다 비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수에게도 가지 않고 현재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 진보에는 더더욱 가지 않고 새로운 제3정당인 실용중도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각 당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올바른 중도 이념은 비난에 앞서 좋은 점들을 본받고 그것을 더 발전해 나가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박정희 정권 시대에 경제 발전은 사실 오늘날 한국 경제를 이루는 기틀을 만든 정권이라고 사실 인정을 해야 하고, 보다 더 큰 가치는 경제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의식 변화에 있었던 것이죠. 하면 된다, 잘 살아보자. 그 전까지 한국의 국민들은 잘 살려는 의지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장기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노력하면 된다 하는 현재의 삼포시대와는 정반대되는 국민의식을 개혁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독재 정치라는 잘못을 저지른 정부이지만 이러한 장점들은 본받아야 할 것이고, 지역주의를 타파한 민주발전을 위해 평생을 애써온 김대중의 탁월한 선택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온 김대중과 대통령으로서의 김대중의 IMF를 일찍 종식시킨 그 업적들을 국민의당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용 정도라는 말에 김대중의 실용은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경남 출신인 노무현을 지지하여 대통령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실용인 것입니다.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진보라는 같은 이념에 유능한 또 정의로운 노무현을 김대중 대통령이 선택을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시발점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왜 노무현을 좋아하고 문재인을 좋아하는가? 이러한 점들은 국민의당에서 더 깊이 인식하고 비난에만 앞설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들이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수와 진보의 장점들을 잘 규합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국민의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대표인 안철수 대표도
자기의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장단점을 솔직히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는 노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안철수는 표현력이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아마 그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장인이 공산주의자였다는 말들로 비난을 받았을 때 그럼 지금 와서 마누라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라는 이 솔직 담백한 말에 얼마나 많은 표들이 모아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역시 국민을 위한 의지는 강하지만 표현력은 부족하다. 말을 잘 못하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스스로 국민들한테 나는 표현력은 부족하고 말솜씨가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민들에게 백신을 개발하여 많은 혜택을 준 업적은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도 아울러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선 주자급 중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이 현재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 말고는 없습니다. 업적에 국민들에게 많은 이미 혜택을 준 사람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간단명료하지만 힘이 있는 말들을 하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독재를 하면서까지 나름대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은 누구보다 어느 후보보다 강한 사람에게 임에는 분명한데도 그것이 매끄럽지 못한 말솜씨 단 그거 하나 때문에 또한 하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오해, 당을 여러 개 만들고 왔다 갔다 하고 양보를 주로 해서 철수론자라고 이 불리는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 또 장점은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당원들은 이러한 정도 실용 정도의 이념을 첫째 분명히 알아야 당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내가 누구를 좋아해서 이러한 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적 중도. 실용이란 말은 다산 정약용이 조선조 후기에 유학이 실제 생활에 쓰여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학문의 가치가 있겠는가 라고 주장한 다산실학과도 사상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다산실학이 일찍 꽃피웠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먼저 공업화가 되어 세계 강국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용 중도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상대 당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상대 당들의 좋은 점들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이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비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을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남을 비난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구에 치우친 사람들이 단지 속이 시원할 뿐이다 라는 것이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점들을 이어받고 더 발전시키고 나쁜 점들은 건절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당에게 표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